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네. 날인지 다 아시죠? 아이 그럼요. 무슨 네. 날인지 다 아시죠? 아이 그럼요.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행군기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먼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예?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군 장병이 사랑하는 아이돌 클라시의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 클라시 채연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어젯밤에도 잘 잤고 오늘도 이렇게 편안합니다. 남은 군 생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군의 날 행군기 기념식. 이번 순서는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국군의 활약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국군의 활약은 그저 빛 그 자체. 너무나도 눈부셨습니다. 네, 먼저 지난 4월 우리 국군의 눈부신 성과 트라미스 작전이 있었죠.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내전이 발생한 수단에서 교민들을 무사히 구출한 작전이었습니다. 6회공 3군의 특수존 전력이 동시에 파견된 첫 작전이었고 우리 군과 동맹 그리고 우방국이 공조를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임무를 완수한다는 걸 보여준 작전이었죠. 지난 5월에는 국산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의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새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방산업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장갑차 AS-21 레드백이 호주로 또 수출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세계에서 인정받는 K 방산의 꿈 멀지 않았습니다. 7월에는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고 최인락 일병을 비롯한 7구의 유해가 보관되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그리고 국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 2023년이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국군의 날에 군인으로서 자부심과 조국 수호의 책임감을 느끼는 날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군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축하 공연은 이어지는 코너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영 씨, 미리 몸 좀 풀어두세요. 아, 다 풀고 왔죠. 네, 자 다시 한번 국군의 날을 맞은 국군 장병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행군기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전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국 축하드립니다. 국군의 날. 축하드려요. 네, 오늘 만나볼 부대는요. 오랜만에 클래스가 느껴지는 부대입니다. 아, 클래스면 이거 사관학교인데 저희가 육사 나왔고 간사 나왔으니까 뭐 해사? 공사? 아, 예리했는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회사 공사가 아니면 클래스라고 하셨는데 저희 모르는 사관학교가 새로 생겼나요? 아, 이렇게 감들이 없어. 상상력을 좀 펼쳐보세요. 이 틀에, 넓게. 틀에 갇혀있지 말고. 아... 오늘 나올 부대는요. 든든한 네 발의 전우들을 양성하는 부대입니다. 아, 네 발. 네 발? 네. 딱 답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오. 모르겠지만 확실히 클래스는 그 남다른 그 부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강, 후각, 무적, 청각. 천리밖의 적도 쉽게 찾아내는 네 발의 전우 군견을 양성하는 육군 군견 훈련소입니다. 네! 육군 군견훈련소 전우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군견훈련소 상사 이상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군견훈련소 하사 박세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분들의 교감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남다른 분들이거든요. 왠지 제 마음도 읽으실 것 같아요. 한번, 자,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맞아요? 소름. 대박! 소름. 맞았어요! 와, 대단합니다. 네. 자, 육군 군견훈련소는 말 그대로 군견을 양성하는 부대죠? 육군 군견훈련소는 군견을 양성하고 운용하는 부대로 군견의 전 생애를 관장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견의 번식 관리부터 군견들을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전평시 다양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육군 군견훈련소의 역할입니다. 아, 군견들의 신병 훈련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 그럼 이 군견들이 훈련을 마치면 뭐 자대 배치도 받나요? 그렇습니다. 육군 군견훈련소에서 태어나고 훈련받은 작전견들은 군견훈련소에서 직접 운용하거나 군견을 필요로 하는 부대들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떠납니다. 육군 부대와 국방부 직할 부대뿐만 아니라 해군, 해병대까지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전국 각지에서 임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군견들의 진로가 굉장히 좀 다양한 건데 신병들이 훈련소 마치고 자대 갈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데 혹시 군견들은 긴장 같은 거 안 하나요? 긴장할 수 있잖아요. 군견들이 긴장을 하기보다는 네. 새로운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좀 설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또 이 친구들이 뭐 핸들러가 바뀌어도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두려움이나 뭐 긴장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해군이나 해병대까지 자대 배치를 받는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육해공 군견훈련소가 별도로 존재했었는데요. 2008년 1월 1일부로 육군에서 해군훈련소를 인수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육군과 공군에만 군견훈련소가 존재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군견훈련소 어떤 부대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자, 네. 얼른 만나볼까요? 채원 씨, 부대 소개서 준비하셨죠? 네, 물론입니다. 클래스 채원이가 보증하는 클래스가 다른 부대 육군 군견훈련소의 부대 소개서 지금도 시작한다마? 육군 군견훈련소 육군교육사령부 예하부대로서 현재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대 창설일은 1966년 1월 1일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견의 역사는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한 미군이 군견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6.25 당시 미군에 배속된 군견들은 400회 이상 아군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경계 및 정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적군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됐습니다. 신기하네요. 6.25 전쟁 때 군견이 활약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우리 국군도 군견을 육성을 한 건가요? 네, 6.25 전쟁이 끝난 뒤 1954년도에 국군은 미군으로부터 10마리의 군견을 인수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1966년도에 부대가 창설된 것입니다. 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군에서도 군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거군요. 자, 부대 속에서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군견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제 느낌상 지뢰 탐지나 뭐 인명 구조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싶은 게 후각이나 청각이 워낙 이제 발달돼 있잖아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임무를 뭔가 수행을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폭발물이나 지뢰 탐지, 인명 구조 지원 활동에 투입되는 것 외에 전시나 평시에 탐색 경멸 작전을 통해 적의 침투 의지를 억제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또한 아군 지역에 침투한 적을 조기에 색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무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군견 하나가 이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럼 군견들마다 뭐 주특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찰견, 추적견, 폭발물 탐지견으로 분류되는데요. 정찰견과 추적견은 주로 산악 지형에서 적의 위치를 수색하고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탐지견은 폭발물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각종 대테러 임무에 투입됩니다. 네, 우리 군견들이 임무를 훌륭하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바로 군견 훈련소 분들이잖아요. 네. 지도는 그러면 1대1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군견과 군견병은 1대1로 파트너가 되어 생활합니다. 군견병이 잘 이끌어주어야 군견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우의 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군견과 군견병들은 일심동체가 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육군 군견훈련소 명견의 요람답게 정말로 체계적인데요. 군견이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운영과 진료반, 군무지원대 그리고 군견지원대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군견을 빈틈없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근무지원대에는 훈육소대와 양성소대가 있는데요. 훈육소대에서는 부모견과 그 사이에 태어난 자견을 관리합니다. 양성소대에서는 생후 2개월이 된 군견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 태어날 때부터 관리를 하고 2개월이 되면 그때부터 훈련을 받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 작전견으로 최종 선발되는 견들은 군견지원대와 함께 실제 작전에 투입됩니다. 운영과에선 군견의 교육훈련이나 작전 지원을 통제하고 군견이 아프면 진료반의 수의관들이 군견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네. 자, 그럼 군견은 어떤 견종들이 하나요? 제가 TV에서 봤을 때는 셰퍼드는 봤거든요. 근데 다른 견종은 사실 본 기억이 없어요. 군견의 품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저먼 셰퍼드, 벨지안 말리노이즈,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셰퍼드와 말리노이즈는 충성심이 뛰어나고 달리기가 빨라서 정찰견이나 추적견으로 적합하고, 리트리버는 후각이 뛰어나서 폭발물 탐지견으로 적합한 편입니다. 현재 육군 군견훈련소에는 말리노이즈가 약 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리트리버, 셰퍼드 순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외로 진돗개가 없네요. 충성심하면 우리 진돗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한데 근데 너무 강해서 오히려 군견으로 육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핸들러인 군견병이 휴가를 나가면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는다든지 군견병이 전역하고 새로운 군견병이 파트너로 지정되면 통제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와, 너무 충성심이 강해도 안 되는구나. 어떡해, 네. 근데 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군견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름은 어떻게 지어줍니까? 어미견의 이름의 앞글자 자음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어미견의 이름이 타샤라면 첫 번째로 낳은 새끼들은 투리, 투칸, 투두 이런 식으로 장명하고, 두 번째로 낳은 새끼들은 토비, 토르, 토마처럼 짓습니다. 그래서 견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견들과 형제 자매인지 대략적인 출생 연도가 언제쯤인지 유추가 됩니다. 군견들도 향열이 있고 돌림차를 쓰는 족보가 있네요. 아, 네.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훈련소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다 이제 훌륭한 군견이 되는 건가요?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작전견으로 선발되는 견은 약 25%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뭐 웬만한 특수부대 교육 수료율이랑 비슷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뭐 다 군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군견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군견은 태어나면서부터 작전견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끊임없이 평가받고 또 다양한 훈련도 수료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후 2개월이 되면 자견 적격 심사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견들이 적격한 건가요? 태어난 지 약 6주에서 8주 정도 된 자견을 대상으로 집중력과 소유욕, 대인 친화도를 비롯해서 질병이 있는지, 임무 수행에 적합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통과한 견들만이 사회화 훈련을 받게 되고 생후 2개월 차부터 기초적인 주특기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야,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친구들이 주특기 훈련도 하고 너무 기특하네요. 그럼 이 훈련을 통해서 주특기를 부여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생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특기 훈련을 받고 매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각각의 견들이 정찰견, 추적견, 탐지견 중 어떤 주특기에 맞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이 모든 훈련과 평가를 통과한 견들만이 작전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평가 통과 못한 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견들은 모두 관리견으로 전환이 됩니다. 관리견들은 군에서 간단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견이 되기도 하고 민간으로 분양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훈련에 통과한 친구들은 뭐 바로 작전견 임무를 하는 거네요? 네, 군견훈련소 내에 군견지원대로 배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거나 각급 부대로 배치를 받아 군견훈련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담당 군견병이 편성되어 1대1로 호흡을 맞추면서 본격적인 주특기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군견도 주특기가 있다는 게 신기한데 주특기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죠? 궁금하시죠? 네.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요?
오, 저렇게 후각을 이용해서 적군이 떨어뜨린 물품을 야, 멀리서도 냄새가 날까? 오, 앉아. 그리고 오. 찾았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각기 다른 4개의 폭발물 탐지 훈련장 중 한 곳에 제작진이 직접 폭발물을 숨겼는데요. 과연 비오는 폭발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옳지. 하지만 바로. 베테랑 달인견에게 이 정도쯤은 문제 없습니다. 우와. 대단하네. 아니, 산에서 냄새 맡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딱 수색의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훈련은 정찰견과 추적견이 하는 훈련이고 실제 산악에서 대항군을 추적하는 훈련입니다. 자리에 탁 앉아서 보고하는 거.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짖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적이 숨어 있는 방향을 보고 앉는 것이 보호 동작입니다. 짖거나 소리를 내면 적이 도망가거나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앉는 것도 그냥 앉는 게 아니었구나. 딱 엎드려야 돼. 아, 근데 정찰견이랑 추적견 둘 다 냄새로 적을 찾는 건데 역할이 다른가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정찰견은 공기 중에서 나는 사람의 냄새, 즉 부유치를 맡아서 대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고 추적견은 지면에서 나는 족적치를 맡아서 대상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두 작전견이 동시에 투입되면 더 효과적인 수색 작전을 할 수 있어서 보통 정찰견 2마리와 추적견 1마리가 한 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후각 어벤져스네요. 그러니까요. 후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최첨단 과학 장비로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을 군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견들의 후각은 사람보다 약 1만 배, 그리고 청각은 4배 이상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영상을 보니까 실내에서도 그 훈련을 하던데 그건 어떤 훈련이에요? 그 훈련은 폭발물 탐지견들이 받는 폭발물 탐지 훈련입니다. 폭발물 탐지견들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검측을 실시하고 폭발물을 색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서 극수량의 화약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도 훈련을 자주 진행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견들이 이렇게 뛰어나게 활약을 하려면 이 친구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군견병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군견병들은 그러면 어떤 훈련을 받나요? 군견병은 부대로 전입한 직후 약 일주일간 군견 기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군견과 관련된 기초 지식과 훈련 원리를 교육받고 체력 측정과 필기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군견이 편성되고 나면 저녁 전까지 해당 군견과 함께 주특기 훈련을 진행하면서 매달 한 번씩 임무 수행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군견병 한 명이 군견 한 마리를 전담해서 케어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군견병은 자신이 담당하는 군견의 밥도 하루 2번씩 제때 챙기고 군견이 머무는 견사도 청소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군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합니다. 아침에 눈 뜬 직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함께하는 거네요. 이 정도면 군견이 아니라 반려동물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동물을 훈련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뭐 앉아, 기다려 이런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기도 힘든데 수색 작전에 투입시키고 폭발물을 탐지하고 막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건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면 군견들도 앉아, 뭐 기다려 이런 거부터 배우는 건가요? 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훈련이 바로 기본 동작 훈련입니다. 일종의 제식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처럼 복종하는 훈련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부대 내 연병장에서 장애물 극복 훈련도 진행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잘 되어야 주특기 교육도 수월해집니다. 네. 연병장에서 장애물 극복 훈련이면 군견들은 오히려 좋아하겠는데요. 산책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군견들은 훈련 자체를 재밌는 놀이로 생각합니다. 훈련하면서 잘했을 땐 칭찬도 해주고 간식으로 보상도 해줘서 군견들은 오히려 훈련을 즐기는데 군견병들은 체력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걔들 체력이 엄청 좋잖아요. 진짜 군견병들이 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군견과 함께 훈련하다 보면 체력 등급도 자연스럽게 향상이 됩니다. 특히 정찰견과 추적견은 산악에서 하는 훈련이 많아서 군견과 함께 산에서 훈련받다 보면 달리기 실력도 좋아지고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네. 우리 군견병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힘내시길 바라면서 부대 속에서 계속 살펴볼까요? 강인한 군견을 양성하는 육군 군견 훈련소.
군견을 정말 찐 전우처럼 대한다고 하는데요. 군견들이 아프면 24시간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수의사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대 내 진료반에는 수의학과를 졸업한 수의 장교들이 있습니다. 응급 사항에 대비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응급한 군견이 생기면 언제든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료반은 신체 검사나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부대 내에서 치료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아마 이 군견들도 안심하고 훈련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군견을 확실하게 케어하는 육군 군견 훈련소.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소를 떠난 군견들도 케어한다고 하는데요. 육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해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도 진행한다고 해요. 네, 육군 군견훈련소는 군견 운용부대의 작전 임무 수행에 맞는 능력을 점검하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군견과 군견병을 교육하고 교체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매년 약 4개 기수를 편성해서 자대 배치를 받고 임무 수행 중인 작전견들과 해당 견들의 군견병들까지 모두 소집해서 8주간 보수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후 관리 같은 거네요. 그럼 8주 동안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보수 교육은 군견병과 군견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군견병은 군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응급처치는 가능한지 등을 교육받고, 군견은 정찰, 주특기를 교육하고 평가하며 8주 동안 군견병과 군견의 합을 맞추는 것과 운용부대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주로 하게 됩니다. 완벽한 군견 작전 지원 태세를 위해서 틈틈이 보수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정말 든든합니다. 자, 부대 속에서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육군 군견 훈련소가 배출해낸 군견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나 군견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군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달관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기억나는 게 그 몇 년 전에 산에서 어린이를 구출했던 그 군견 아닌가요? 조양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등 공신들인데요. 앞서가던 군견 달관이가 사람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낙엽을 덮은 채 바위에 기대 앉은 조양이 발견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엄청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었는데 며칠 동안이나 찾다가 군견이 발견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맞습니다. 2019년도에 산행 중에 실종되었던 14살 소녀 조은누리 양을 찾아낸 달관이라는 군견이 있습니다. 당시 폭염과 장맛비 때문에 5,700여 명의 군인과 경찰이 수색을 했지만 성과가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수색 열흘째 달관이가 투입되어 실종자를 찾아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 그때 날이 너무 무더워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걸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보고 네. 진짜 다행이다. 안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당시 달관이는 정찰 군견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7년차 베테랑이었는데요. 작년에 10살이 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식에는 조은누리 양과 부모님도 참석을 했는데요. 조은누리 양은 직접 제작한 펜던트를 달관이에게 선물했습니다. 펜던트에는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야, 멋진 달관인을 위해서 또 전국에서 임무 수행 중인 군견과 군견병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합니다.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군견을 수없이 배출한 명견의 요람답게 육군 군견훈련소에는 달관이처럼 훌륭한 공을 세워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군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린티니와 헌트의 활약도 아주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린티는 1968년 1월 21일 청와대에 무장공비가 기습을 시도했던 사건 당시 적의 유기물을 발견하고 도주 경로를 찾아내서 군과 경찰이 한 명의 적을 생포하고 30명을 사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도주 경로를 파악한 거면 작전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헌트는 어떤 공을 세웠나요? 헌트는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견된 제4땅굴 수색작전에 대원들보다 먼저 땅굴에 들어가 지뢰를 찾아냈습니다.
적군의 지뢰를 발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돌아오는 중 물속에 잠긴 지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전우들 살리려다가 안타깝게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날 헌트의 희생으로 한 개의 분대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제4땅굴 입구에는 충견지묘라고 적힌 비석과 함께 군견 헌트를 형상화한 청동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대 내에도 헌트를 기리는 동상이 남아 있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군견이 우리와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네. 네 발의 전우라는 말처럼 정말 전우들을 위해서 군견들도 목숨 걸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네요. 네, 린팀과 헌트를 비롯한 군견들의 희생과 노력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군 부대자랑 육군 군견훈련소 편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육군 군견훈련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전군 부대자랑 다음 주 일요일에도 저녁 8시에 TV 앞으로 모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행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오늘도 군에서 벌어진 사건을 빈틈없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양선효 법무관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선효입니다. 병사들의 인권 제가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다들 몸 건강히 남은 군생활하고 저녁 가면 밖에서 보자. 우리 인연 뽀해봐. 이 훈훈한 분위기에 끼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병사 역시 이날이 저녁일이었거든요. 오, 그래요? 아니 같은 저녁날인데 왜 분위기가 다른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비병사의 군생활은 이렇게 초라하게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매우 들떠 보였고 누군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죠. 무슨 말인데 희비가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아, 감이 오네요. 전역하는 날 아닙니까? 나가는 사람은 마냥 기쁘고 보내는 사람들은 아쉽고. 맞습니다. 그날은 저녁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A 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날 기분을 최대한으로 만끽하기 위해서 칼주름을 잡아서 다려놓고 A급 전투복을 입으려고 하던 그때 그때 딸깍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생활관의 불이 꺼집니다. 설마 저녁날에 불길한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나 진짜 저녁은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모든 분들이. 저녁방 아니에요 혹시? 저녁 축하합니다. 저녁 축하합니다. 저녁 축하합니다. 이거 아닌가요? 아, 헷갈렸네요. 예, 저녁 축하합니다. 네, 맞습니다. A 병사를 위해 후임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를 해둔 거였습니다. 아하.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네. 그리고 며칠 동안 몰래 후임들끼리 만든 롤링페이퍼도 건네봤습니다. 후임들이 롤링페이퍼도 해줄 정도면 A병사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럼요. 맞아요. 아, 저녁에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배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간의 군생활은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축하 파티를 해주는군요. 네. 네. 롤링페이퍼 만약에 제가 선임인데 받았으면 진짜 감동받아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롤링페이퍼를 받았다라는 건 정말 그만큼 군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했다라는 건데 A 병사도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롤링페이퍼를 읽더니 힘겹게 입을 뗍니다. 고맙다 얘들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다들 몸 건강히 남은 군생활하고 저녁 가면 밖에서 보자. 우리 인연 forever. 이 기분 알 것 같아요. 네. 빨리 부대 밖으로 나가고 싶긴 한데 그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이제 전우들을 두고 가려니까 이제 발길이 안 떨어지죠. 맞아요. 네. 이 훈훈한 분위기에 끼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비병사. 그러니까 남들이 다 웃고 떠들고 하는 그때에 혼자 멍하게 앉아 있다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비병사 역시 이날이 저녁일이었거든요. 그래요? 아니 같은 저녁날인데 왜 분위기가 다른 건지 설마 왕따 은따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면 비병사가 군생활하는 동안 후임들한테 좀 잘 못했나 보죠. 그래서 후임들이 서운해서 안 챙겨준 건가? 그래도 저녁일인데 챙겨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후임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후임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작별 인사를 하는 A 병사를 B 병사는 한참이나 멍하게 쳐다봤어요. 그렇게 씁쓸하게 생활관을 빠져나온 B 병사는 혼자 저녁 신고를 하고 위병서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울컥 눈물을 쏟아냈죠. 너무 짠해요. 축하받아야 되는 날인데 그렇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A병사랑 비교까지 되니까 더 잔인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B병사의 군 생활은 이렇게 초라하게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B병사의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한 그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년 6개월 전 그날 B병사는 A병사와 함께 이 부대로 전입을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며칠 만에 형광등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혹시 빛과 같은 존재라서 형광등인 건가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형광등이 켜질 때 살짝 시간이 걸리잖아요. 깜빡깜빡. 네, 그러니까 누르면 한 3초 정도 뒤에 켜지는 형광등처럼 조금씩 늦었거든요. 텀이 있구나. 형광등 깜빡깜빡 딱 켜지니까. 그래서 형광등이라는 별명이 느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동기들은 하루만 지나면 숙지하는 뭐 주특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비병사는 이게 며칠 지나야지 숙지가 되고 외웠어요. 또 작업을 할 때도 다른 병사들보다 속도가 훨씬 더 느렸죠. 아니 근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운동 실력이 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손재주는 좋은데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던가 뭐 이제 각자 전공 분야가 다르니까 모두 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뭐 서로 부족한 부분 서로 챙겨주고 하면 되는데. 맞아요. 속도가 더딘 친구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병사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뭐든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한 건 본인이었죠.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는 남보다 시간이 1.5배 정도 더 걸렸고요. 또 훈련을 받을 때는 낙오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도 처음엔 A병사를 비롯한 동기들이 주변에서 엄청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주변에서 도와주면 금방 또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병사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죠? 그나저나 그 처음에라는 단어가 참 걸리네요. 맞아요. 비병사의 군 생활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후임들이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비병사를 대하는 동기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수로 작업이나 진지 공사 같은 걸 할 때에는 비병사는 무조건 열애. 그 이외에 잡다한 작업을 할 때에도 열애. 아니면 일 속도가 더딘 비병사를 배려하는 차원이었을까요? 그래도 너무 빼면은 저라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눈치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힘든 작업에서 제외라는 거 보니까 약간 폭탄 제거하는 느낌으로 좀 배제한 게 아닐까 생각이 그럴 수 들거든요. 있죠. 그럴 수 있죠.
작업이 있을 때마다 동기 혹은 선임들의 주도에 열애된 비병사. 처음에는 솔직히 그냥 마냥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나름 눈치가 보이잖아요. 동기와 후임들이 작업 나간 사이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B병사를 A병사가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넌 저기서 그냥 숨만 쉬고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뭐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말에 뼈가 있어. 말이 좀 아파요. 그렇죠. 예, 그동안 비병사를 작업에서 뺀 게 폭탄 제거가 맞았던 거예요. 아니 뭐 작업을 빼주는 거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라는 이 말은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죠. 상처받죠. 그날 이후 비병사는 동기나 후임들과는 단절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쩐지 병사들도 비병사를 대놓고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작업에서 계속 열애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병사들과 대하는 급격하게 적어집니다. 근데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렇다고 딱히 뭐 대놓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게 또 뭐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 애매하죠. 그러니까요. 되게 묘한 게 이게 배려해 주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막상 보면 무시하는 것 같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간식을 사 먹으려고 충성마트에 간 비병사. 그런데 후임들이 비병사를 보더니 멈칫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으로 그냥 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군대가 이제 사회와는 이제 한 발짝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 부대 내에서 단절되고 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으면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병사가 정신적으로 소외감도 느끼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희한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뭐야?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방송실 행정반에서 방송실에 나는 소리 전가드립니다. 아니에요? 맞아. 부식을 받아가라는 행정반에서 들리는 방송. 부식 좋죠. 요즘에는 시중에 파는 간식들도 다 나온다고 들었어요. 뭐 팥빙수도 나올 때도 있고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같이 좀 우리 MZ 장병들의 입맛에 맞는 간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명절같이 특별한 날은 떡이나 식혜도 줍니다. 그렇죠. 네. 그 부식 받아가라는 소리에 비병사는 얼른 후임에게 지시합니다. 야, 부식 좀 받아와. 그런데 후임이 그 말을 듣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선임이 후임을 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한다고요? 이건 너무 심각한데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병사는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야, 시병사, 내 목소리 안 들려? 가서 빨리 부식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비병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있던 시병사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살짝 후임들까지 비병사를 무시하는 상황 같은데요. 진짜 여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군대인데 이게 돼요? 부식을 가져온 C병사에게 B병사는 선임으로서 한마디 따끔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꺼내려던 그 순간에 생활관으로 그 이제 동기인 A병사가 들어왔는데요. 그 광경을 목격한 A병사는 눈에서는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C병사를 향해 나지막히 웅얼거립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정확히 B병사의 귀와 가슴에 꽂힙니다. 하는 말은 뭐야, 야, C병사야, 뭐 저런 애랑 말을 섞냐. 이거는 말이 너무 심한데요. 아니 C병사한테 눈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뭐라고 혼낼 줄 알았더니 야 이게 무슨 상황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생활관 인원들 모두 A병사의 언행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깔깔깔 웃으며 있는 병사까지 있었다고 해요. 와 이건 진짜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네요. 너무하다. 이어지는 A병사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B병사가 시키는 일은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안 해도 돼. 모르는 거 있으면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라. 와, 정신이 혼미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서로를 가장 잘 알고 보듬어 줘야 할 동기가 그런다는 게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A 병사가 후임들한테 B 병사를 무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 병사가 후임에도 불구하고 B 병사를 무시한 거네요. 그쵸. 아, A 병사 진짜 못됐네. 그리고는 A 병사는 더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데요. 니네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은 다음은 니네 차례야. 쐐기까지 먹는 거지. 이거는 협박이잖아요. 너무 소름 돋아요. 후임들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진짜. 네? A 병사는 신병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B 병사를 철저히 무시하라고. 심지어 B 병사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요. B 병사가 모자란 사람이라서 라는 게 A 병사의 주장이었어요. 본인은 뭐가 얼마나 잘났길래 비병사가 모자라다고 하는 걸까요? 아, 모자란 사람은 A 병사죠 지금. 인성이 완전 많이 모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A 병사와 B 병사가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B 병사는 그간의 일을 다 폭로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한 신분임에도 조사를 받게 된 A 병사는 왜 이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동기들이 B 병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B 병사 때문에 군 생활이 엄청 힘들었다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 정말 B 병사 때문에 A 병사의 군 생활이 피곤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후임들에게까지 한 병사를 무시하도록 종용한 사건이었는데요. 자, 비병사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B 병사가 전역하는 그 시간까지 정말 끝까지 괴롭혔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좋았죠. 비병사가 실수를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동기들이 잘 감싸줬단 말이죠. 그게 처음에는 동기애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동기는 형제 자매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동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비병사도 그래서 동기들을 많이 의지하고 믿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잘 챙겨주던 동기들이 한순간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꿨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왜 동기들은 비병사를 점차 따돌리기 시작한 걸까요? 그러니까 동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싸주고 함께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비병사 때문에 연대 책임도 지고 또 훈련할 때도 비병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동기들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들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병사인 동기들이 비병사를 본인들 맘대로 작업에서 열애를 시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거 좀 이상했어요. 정확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상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A 병사는 물론이고 다른 병사들 어느 누구라도 비병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요. 이 사건에서 지휘관도 아닌 동기들이 비병사를 작업에서 열애시켜라 뭐라고 하는 등 임의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에는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비병사가 처음에 이제 작업에서 동기들이 빠지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좋아만 하지 말고 야 나도 참여할게 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비병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동기들한테 좀 보여주었다면 조금이나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같이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동기들이 같이 동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처음엔 작업에서 빠진다고 마냥 좋아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동기들이 본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 말이 아직도 이제 좀 기억에 남아요. 너무 아팠어요. 너 여기서 숨만 쉬고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이거 진짜 자존심 짓밟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은 인권침해 즉 언어폭력에 해당해요.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의하면 언어폭력이라 함은 폭언이나 욕설 외에도
개인의 인격을 모독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발언은 충분히 비병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마음의 상처까지도 줄 수 있는 인격권 침해 행위이자 제가 보기에는 징계도 가능한 수준의 언어 폭력으로 보입니다. 아니, 저는 A병사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B병사가 초반에 실수를 하고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한 거는 맞지만 차라리 말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방법을 택한 걸까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A병사는 소통의 단절을 선택한 거고요. 그러니까 소통은 일방적일 수만은 없거든요. 네. 아니 동기들이 비병사를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이게 후임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임이 부식 가지려고 오라고 하는데 후임들이 듣는 척도 안 하는 거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요. 당연히 심하죠. 네. 그러니까 군대가 사회 침묵단체도 아니고 군율과 군기가 살아있는 곳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비병사의 잘못도 있거든요. B병사가 뭘 잘못했죠? 통상적으로 생활감별 부식 받아가라 라고 하면 당연히 후임들이 많이 가긴 하겠지만 사실 아무리 선임이라도 후임들에게 부식을 받아오라 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거든요. 네, 이러한 행동은 자칫하면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적 지시에 해당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면 생활관별로 당번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생활관 내 분대장의 통제 하에 나는 총소, 너는 부식 수령 등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후임이 선임을 무시했다는 게 진짜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심지어는 충성마트에서 마주치고도 어떻게 보면 그냥 쌩 하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거는 군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하면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규정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군 예식령에 의하면 경례는 하급자가 먼저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상급자를 상위 계급자 그리고 상위 서열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후임으로서는 분대장도 아닌 선임병사의 명령이나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급자로서 상위 계급자인 선임들에게 경례할 의무는 있는 것이죠. 뭐 사안에서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등과 같이 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고의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군 예식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임인 A병사가 시키는 일이라곤 하지만 선임을 무시하라는 지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잖아요. 후임들도 분명히 그게 잘못된 지시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A병사의 지시를 따랐을까요? 후임들에게도 선임들의 서열 관계가 눈에 보였을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군 생활을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빤하게 보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A병사가 엄포를 놓기도 했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차례야. 라고 그 말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후임에게 선임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을 취급해라. 이 지시는 당연히 군 외기에도 어긋나는 행위잖아요. 심각하게 군의 위계 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상위 계급자를 대놓고 왕따를 시키라고 강요한다든지 그림자 취급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군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계급과 직책에 따른 상명하복이 더욱 강조되는 특수한 집단이잖아요. 군인복무기본법에서도 군기문란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그리고 부대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안의 A병사가 후임들에게 선임인 B병사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라 라고 지시를 한 것은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군기문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보면 이제 A 병사가 뭐 B 병사에게 욕을 하지도 않았고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뭐 괴롭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가혹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럼요. 비병사의 말을 고의로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이상한 애랑 놀지 말랬잖아 와 같은 발언들, 마지막으로 그러한 발언들을 들으면서 다들 깔깔거리며 웃는 행위들까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선임이 시킨 일이라고 해도 상급자인 비병사를 무시한 그 후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처벌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녁일까지 비병사를 무시했잖아요. 아니 누구한텐 롤링페이퍼 써주고 누구한텐 잘 가란 인사 한마디 안 해주는 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급자를 무시한 이런 후임들의 행위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방부 징계 훈령상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괴롭힘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같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다른 병사들, 후임들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병사는 동기인 B병사를 임의로 작업에서 열애시키고 또 따돌림을 받게 주도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병사는 B병사의 말을 고의로 무시하고 부대 내 어떠한 정상적인 임무조차도 하지 못하게 지시하면서 심지어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다른 병사들도 함께하도록 강요 내지 권유하였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국방부 징계업무 훈령상 명례 가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혹행위의 경우에는 기본 양정 기준이 감봉 처분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상습적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과 같은 가중 요소가 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특히 A병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 범행 주도라는 또 하나의 가중 요소도 있어서요. 그 인원 같은 경우는 가장 무거운 강등 처분까지도 넉넉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후임들에게 선임인 비병사를 무시하라고 강요한 건 그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만일 A병사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음은 네 차례야 와 같은 말을 하는 바람에 비병사를 괴롭힐 의사가 없던 후임 병사들이 협박당하여 후임 병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비병사를 괴롭히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는 형법상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강요죄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입니다. 후임 병사들에게 선임 병사를 무시하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선임이 또 있지는 않겠죠. 자,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나요? 우리 군에서는 기본권 교육이라고 해서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 너나 잘하세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군! 야, 너 팔에 문신 있네? 어디서 좀 놀다 왔니? 불안하게 뭐죠? 저 뭐야? 야, 소름 돋는다. 어떡해요. 문신에 흉터가 생긴 것 같은데요? 부작용인가? 긴팔, 생활복만 입어야 했어요. 팔토 시엔 소금기가 막 낄 정도였거든요. 상상이 가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잠시 후에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혹시 그러면은 육군 군견훈련소 소장님? 육군
훈련 훈련소의 7년차 베테랑 정찰견 포돌입니다. 나와주세요.